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 정말 지금 우려했었던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무려 오늘 장중에도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18%대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는 거죠. 지금 파동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님들 마음고생이 정말 좀 심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삼천당 제약, 현재 위치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거 그냥 손절을 해버려야 되는 거냐고, 아니면 이거 버텨야 되는 건지 좀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하락을 지금 온전히 맞아버렸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 매도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미 이 악재가 다 노출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도 많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 흐름들이 이제 좀 하나둘씩 차트에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재 이 위치에서 대응점, 그리고 과거에 이 삼천단 제약처럼 또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후에 좀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제가 오늘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삼천당 제약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좀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좀 확인을 해야지 저도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대응 시나리오를 또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좀 관상이 안 좋아요. 그죠? 대표가 관상이 안 좋습니다. 뉴스를 보면 주가 급락, 뭐 삼천당 제약 결국 블록딜을 철회를 했다. 내용을 좀 뜯어보니까 좀 냄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자, 전인석 대표가 지금 자기 주식 26만 주를 넘게 팔려고 주권사까지 다 정해놨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2,500원어치. 사실상 뭐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하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철회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냐? 바로 시장 이 불안감 해소와 뭐 주주 가치 제고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주주를 위해서 안 파는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너무 하락을 해버리니까 제값에 못 팔 것 같으니까 일단 걷어들이는 거죠. 뭐 간보기 하다가 좀 걸린 상황인 건데, 자, 그런데 일단 주가에서 특히 이 바이오 업종에서는 상당히 이 공시와 신뢰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그걸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현재에 대한 급락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던 거는 2020년도죠. 신풍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거나 뭐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코로나 시절에 이 신풍제약이 5,000원에서 21만 원까지 가는 엄청난 이 급등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9월 21일 날 이 21만 4천 원을 찍던 날에 똑같이 얘네들도 자사주 2,100억 원어치를 이제 블록딜을 때려버리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신풍제약도 주가가 그냥 수직 하강을 했죠, 여러분들. 무려 2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천당 제약도 똑같은 꼴이라는 거죠. 뭐 120만 원 가던 주가가 뭐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났죠. 자, 그런데 신풍제약 주가가 이대로 끝이 났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10만 원 라인대에서는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테스트를 하는 그 파동이 진행이 되고 나서 주가가 꺾였다는 거죠. 즉, 이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설거지 파동을 만들고 그리고 마무리가 됐다. 자, 마찬가지인 거죠. 자, 물론 삼천당 제약 지금 물론 악재도 있고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주가라는 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든 뭐 호재든 뭡니까? 결국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악재에도 산 사람이 있으면 오르는 게 주가예요. 주가. 그리고 그나마 이 삼천단 제약에겐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신풍제약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신풍제약은 제가 2,100억 블록딜을 때려버렸다고 했잖아요. 이 삼천당은 그래도 철회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다르죠. 그래서 좀 차트를 보면은 일단 뭐 수급도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 하락 구간에서 외인들 담고 있고 이 올라오는 구간대에서 외인들도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발빠른 기관들은 좀 털고 나온 부분들이 보였지만 일단 이 외인들 물려있는 외인들도 있어요. 하락 구간에서도 여전히 매수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걸 보면은 점점 이 첫 하락이 나왔을 때의 음봉이 엄청나게 길게 발생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이 음봉에 대한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그러니까 매도세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조정파, 하락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하락이 나오고 반등파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하락이 나오고 반등파가 진행이 되고 또 저항을 받고 지금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건데, 자, 1파와 2파와 3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성 하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파동에서는 이 3저점에 대한 자리가 발생이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 반등파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매도세가 줄어드는 부분, 이 파동론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C파에 해당이 되고 거의 매도에 대한 끝자락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좀 하나 또 재밌는 게 이 저점에 대한 가격인데, 이 가격이 지금 이 123만 원 대비 오늘 저점 얼마예요? 50만 원 가격이거든요. 49만 7천 원. 이게 딱 이 60% 빠진 가격인 거예요. 60%. 우리가 주식에서 낙폭과대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낙폭과대가 발생을 하면 상승폭에 대한 61.8%까지, 그러니까 최대 낙폭지를 보통 61.8%라고 설정을 하는데 그 가격 라인대 터치를 하고 오늘 이제 반등세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저가가 19%인데 고가가 마이너스 5%니까 거의 14%가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지키려고 하는 추포라는 거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건 이제 현재 기술적 반등을 만들기 위한 이 반등파, 제가 말씀드린 이 반등파가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특징은 이렇게 지금 음봉이 길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하락 쐐기형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패턴에 대한 특징 자체가 악재를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면서 주가를 누르다가 이 극점 라인대에서는 이 호재를 만들면서 호재적 이슈를 만들면서 그 반전을 만든다는 게 이 패턴에 대한 특징인데 지금 3,000당작에게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좀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엄청 호재로 주가가 올라오다가 고가권에서 딱 쌍고점이 만드는 그런 위치를 만들고 나서 여기서 이제 대량 유중 공시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유중. 그래서 지금 엄청난 폭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정부에서 조사를 한 해 만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 중요한 이 위치대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결과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얘도 딱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그죠? 세력들이 이 처음 눌림에 진입을 했던 그런 가격대 여기서 며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결국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자, 삼천단 제약 물론 정말 최악의 흐름은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삼천당 제약이 뭐 상장 폐지, 그러니까 상패를 가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주식시장의 절대 진리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끝없이 추락하는 종목은 없다. 아시겠죠? 자, 좀 더 디테일한 거 뜯어볼까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맥점 분봉인데 보시면은 타고 올라오던 주가를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탈이 발생해버린 거죠, 시그널이. 주가가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음봉을 때리지만, 그리고 이 막바지 하락에서도 지금 이 의도적인 이 저항이잖아요, 그죠? 의도적인 눌림. 자, 그런데 4월 2일 날에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떨어진 그 장 마감하고 나서, 그죠? 누군가는 이 물량을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이 매수세, 이 양봉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의도적 저항을 만들었지만 오늘도 그 가격대를 최대한 지키기 위한 이 매수세라는 게 존재를 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의 이 시작점을 지금 미리 좀 찍어놓고 여러분들의 이 손절에 대한 물량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3,000당제약 고점 라인대에서 물려 계신다고 하면은 이 온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이 손절이 아니라 손실 이 최소화 전략으로 가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물량을 좀 덜어내고 어디서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저점 이걸 좀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탈출에 대한 그 골든 타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긴 할 겁니다. 자, 멍하니 있다 보면은 대응을 못 해가지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털어내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이 하락파를 또 맞는 이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보신 대로 지금 분봉상의 이 세력들에 대한 이 흐름들, 이 반등 이 맥점에 대한 거를 지금 1분 1초 단위로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저항 라인대가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거의 이 저점 라인대에 도달을 했다. 뭐 제가 최대 낙폭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찰나에 대한 순간, 이 전환이 나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 대응 문자를 쏴드릴 겁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이 제대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지옥과 같은 이 하락세에서 좀 이 탈출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보시면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물론 남들은 이 공포에 떨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세력 머리 위에서 노는 법, 확실히 이 탈출에 대한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